우리가 전 시간에는요 1차 방정식 그리고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이야기했었고요. 네, 오늘은요 이제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있으면 이 친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고요? 1차 함수라고 이야기할 거고요.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있으면 얘 몇 차 함수? 2차 함수라고 배울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1차 함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중학교 3학년 때 2차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이 시계차수를 우리가 3차 그리고 보통 4차까지 다항함수 그래프를 일반적으로 그리게 될 건데 뭐 그렇다고 지금 이 시간에 3차랑 4차까지는 배우지는 않아요. 어쨌든 y는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가 여기에는 3차 함수, 4차 함수 이런 식으로 가는 걸 우리가 이제 다항함수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일단 1차 함수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죠. 자 y는 ax 플러스 b 자 이렇게 있을 때요 a의 값이 0이 아니라면 얘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고요? 1차 함수라고 부를 거고요. 여기에는 a의 값은 뭡니까? 기울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 b는 뭡니까? y절편 또는 y축으로의 평행이동에 대한 수치거든요. 맞습니까? 네. 자 그래서 여기에는 일단 기울기부터 좀 살펴보신다면요. 여기에는 기울기가 0보다 크냐 또는 0보다 작냐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조금 달라져요. 일단 y는 ax 플러스라는 친구는요. 1차 함수고요. 1차 함수는 무슨 그래프다? 직선 그래프다라는 거 모두 알고 있죠. 네. 맞습니까? 자 그러면 a의 값이 0보다 크면요. 얘는 오른쪽 위를 향하는 무슨 함수가 될 겁니까? 증가 함수가 될 거예요. 그리고 y가 a의 값이 0보다 작아진다면 얘는 오른쪽 아래로 향하게 되는 감소 함수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기울기 a의 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얘가 증가 함수가 될지 또는 감소 함수가 될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여기에는 a의 값이요. 크면 클수록 절대값 a가 크면 클수록 어느 축에 가까울까요? y축에 가까워집니다. 자, 다시 말해서요. 자, y는 x라는 그래프가 있으면 이거거든요. 자, 얘는 기울기가 얼마예요? 1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기울기를 2로 늘렸어요. 그럼 y는 2x가 되면 그래프가 y축으로 조금 더 가까워지는 형태가 될 거고요. 자, 만약에 기울기를 1보다 좀 더 낮췄습니다. 그럼 y는 2분의 x 이렇게 낮춰버리면 기울기는 x축으로 더 내려가는 형태가 돼요. 그리고 음수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숫자가 크면 클수록 y축에 더 가까워지는 형태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여기에는 이 b라는 값은요 y절편 또는 평행이동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y절편이 뭔데요? x의 값이 뭐일 때? 0일 때 그때 y의 값을 우리가 y절편이라고 부르고요. 그래프가 y축이랑 만나는 생기는 지점 거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부를 겁니까? y절편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y절편이 양수면 얘가 원점보다 위쪽에서 y축에서 만나게 될 거고요. 여기에는 y절편이 음수라면 여기에는 원점보다 아래쪽에서 만나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뭐 y축으로의 평행이동이라는 거는 어차피 1차 함수에서는 그렇게 크게 많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뭐 어쨌든 y축으로 여기에 있는 b만큼 똑같이 그래프를 내리거나 또는 올렸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다시 좀 정리를 하면요. 여기에 있는 a 값과 여기에 있는 b 값의 부호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을 대략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a의 값이 0보다 커요. 그럼 증가함수고요. y절편이 0보다 크댔으니까 위쪽에서 만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1, 2, 3을 지나는 사사분면을 지나지 않는 이런 직선함수가 될 거고요. a의 값이 0보다 크고요. b가 0이라면 얘는 y는 ax 이런 그래프가 될 거고요. 0,0을 지나면서 얘가 1,
3을 지나는 증가함수의 형태가 될 겁니다. 네. 자, A가 0보다 커요. 그리고 B가 음수라면 얘가 증가함수가 되면서 y절편이 아래쪽에서 만나서 1, 3, 4 그리고 2, 3분면을 지나지 않는 이런 직선 그래프가 될 거고요. A의 값이 음수일 때는요. 그래프가 이렇게 감소함수의 형태가 이루어지면서 B가 0보다 클 때는 원점보다 위쪽에서 B가 0일 때는 원점 그리고 B가 0보다 작을 때는 아래쪽에서 만난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은요. y는 b다 이렇게 하면 x축이랑 어떻게 되는? 평행하는 이런 상수함수를 만들 수 있고요. 자, y는 어쩌구는 함수인데요. x는 어쩌구 얘는 사실 함수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x의 값이 만약에 3 이러면 x가 3인 지점을 모두 모아놓은 됐습니까? y축이랑 평행한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진다 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네. 자, 그래서요 y는 ax 플러스 b가 있으면요 얘는 1차 함수고요. a의 값은 기울기고 y의 절편이 b가 될 겁니다. 그리고 a의 값이 0보다 크면 증가함수가 될 거고 a의 값이 0보다 작으면 감소함수가 될 겁니다. 됐죠? 뭐 모두 다 알고 있는 내용들. 자, 1차 함수 끝났고요. 이제 2차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합시다. 자, 2차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자,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자, 이렇게 있으면요 얘가 2차 함수죠. 네. 자,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자, 이렇게 있으면 얘가 2차 함수인데요. 이렇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되어 있는 건 얘는 2차 함수의 뭡니까? 일반형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일반형 가지고는 그래프의 개형을 찾을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일반형을 보통 우리가 뭐로 바꿨습니까? 표준형인 형태로 바꿨어요. y는 a의 x-p제곱 플러스 q 이런 표준형의 형태로 바꿨고요. 됐죠? 여기에서 a의 값은 뭘 결정합니까? 기울기를 결정해줘요. 항상 어떤 다항함수가 있을 때 다항함수의 최고차의 개수는 항상 그래프의 기울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요. 여기에는 a의 값이 양수냐, a의 값이 음수냐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자, a의 값이 0보다 커요. 이미 다 알고 있다시피요. 2차 함수는 무슨 그래프입니까? 포물선. 네, 위로 볼록하든지 아니면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의 형태를 띄어요. 그러면 a의 값이 0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하면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될 거고요. a의 값이 0보다 작다면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될 거예요. 그래서 2차 함수에서는 가장 중요한 점이 뭐예요? 2차 함수에서 뭐만 알면 2차 함수는 그래프를 다 찾을 수 있어? 기울기랑 그리고 뭐? 꼭지점만 찾게 되면 되죠. 얘가 아래로 볼록했을 때 가장 아랫부분에서 생기는 이 점 맞습니까? 자, 위로 볼록했을 때 가장 윗지점에 생기는 이 지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고? 꼭지점이라고 부르고 여기에는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항상 대칭인 그래프, 대칭인 포물선인 그래프가 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네. 자, 그리고 x-p라는 친구랑 그리고 뒤에 붙어있는 플러스 q라는 친구는 x축으로 얼마만큼? p만큼, y축 얼마만큼? q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될 거고요. 여기에 있는 이 친구가 몇 콤마 몇이 꼭지점이 돼요? 콤마 q가 꼭지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2차 함수에서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꼭지점이라는 키워드가 될 거고요. 여기에는 이 p라는 점을 기준으로 x가 뭐인 지점? p인 지점. 여기가 바로 대칭축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x가 p를 보통 대칭축 또는 축의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아셨습니까? 네. 자, 그래서요 일단은요 기울기만 주어져 있는 y는 ax제곱 그래프만 일단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죠. 자, y는 ax제곱 그래프가 있으면요 여기에는 기울기만 설정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기울기는 a의 값이 0보다 크다 작냐에 따라서 아래로 볼록하거나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절대값 a의 값이 크면 클수며 그래프가 어떻게 됩니까? 더 좁아지는 형태가 되고 절대값 a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래프가 더 어떻게 돼요? 넓어져요. 또는 y축으로 더 가까워지거나 또는 x축으로 더 가깝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게 돼요. 맞습니까? 네. 자, 그리고 얘는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니까요? 0,0이니까 x가 뭐인 지점? 0인 지점이 축이 됩니다. 대칭축. 그래서 x가 0인 지점 또는 x가 0인 지점을 뭐라고 부르죠? y축. y축이 대칭축 또는 축의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해줘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은요. y는 a의 x-n제곱 플러스 n이라는 친구인데요. 아까 y는 ax라는 그래프를요. x축으로 얼마만큼? n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n만큼 평행이동시킬 거거든요. 그러면 y는 a의 x-m제곱 플러스 n의 형태가 될 거고요.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 시켜진 그래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y는 a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을 때 이 친구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시킨 그래프가 될 거고 꼭지점은 몇 콤마 몇이 됩니까? m, n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완전 제곱식을 뭐로 만드는? 0으로 만드는 그때의 x의 값 그리고 이 부분이 다 0이 됐을 때 남는 y의 값 이게 바로 뭐다? 꼭지점이다. 그리고 꼭지점의 x좌표는 뭐가 된다고요? 축의 방정식이 된다. 여기에는 이 이차함수가 접히는 대칭축이 됩니다. 보이시죠? 네. 자,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1이 있으면요. 얘는요. y는 마이너스 2x 제곱이라는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마만큼요? 마이너스 3, y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시킨 그래프가 될 거고요. 이렇게 평행이동시키면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 됩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 꼭지점이 돼요. 그리고 축의 방정식은 뭐가 돼요? x가 마이너스 3이 축의 방정식이 되겠죠. 그래서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면 이 친구를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시킨 이런 그래프가 될 겁니다. 보이시죠? 네. 자, 그 다음은요. 우리가 표준형인 형태를요. 표준형을 다 풀면 뭐가 되겠어? 일반형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는 이 일반형을 다시 표준형으로 고쳐야 될 거 아니야. 맞습니까? 그래서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친구가 있을 때 여기에 있는 이 친구를 표준형으로 고치면 a의 x 플러스 2a분의 b 제곱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고요. 됐습니까? 자, 꼭지점의 x좌표가 얼마다? 마이너스 2a분의 b다. 이건 좀 기억을 해줍시다. 여기에는 이 y좌표는 기억을 못하더라도 꼭지점의 x좌표는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축의 방정식도 뭐랑 똑같아요? x좌표. 꼭지점의 x좌표랑 똑같아요. 그래서 일반형이 주어졌을 때 마이너스 2a분의 b 얘가 바로 축의 방정식 또는 꼭지점의 x좌표가 된다라고 좀 기억할 수 있어요.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y는 2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 있으면요. 여기에는 꼭지점의 x좌표는 뭡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될 거야. 맞습니까? 그럼 뭐 나와요? 마이너스 4분의 3 나오고요. 꼭지점에 x좌표 나왔으니까 x좌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계산해서 y좌표를 찾던지 아니면 지금처럼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를 기억을 하고 계시던지 어쨌든 뭐 찾으면 돼요. 그래서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라는 거 알았어요? 마이너스 4분의 4 마이너스 8분의 1이라는 거 찾았으면 지금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2죠. 그럼 여기에는 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고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y는 2에 x 플러스 4분의 3의 완제 마이너스 8분의 1 이런 이차함수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일반형이 주어졌을 때 그 일반형을 가지고 표준형으로 고칠 수 있냐? 표준형으로 고쳐서 꼭지점을 찾을 수 있냐? 이런 식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아셨습니까? 네. 자, 그 다음 이차함수에 대해서 어떤 규칙을 주었을 때 그 규칙에 대해서 식을 거꾸로 찾는 이야기인데요. 꼭지점을 알면 뭐로 시작하면 편하겠다? 표준형으로 시작하면 되겠다. y는 a의 x-p제곱 플러스 q에서 x 대신 그리고 y 대신 여기에다가 각각 m과 n을 집어넣어주면 여기에는 기울기만 지나는 한 점을 집어넣어서 살펴주면 돼요. 맞습니까? 네. 자, 그 다음 x축과의 교점 다시 말해서 뭘 주면요? x 절편을 주면요. 여기에는 x 절편은 바로 여기에는 2차 함수를는 0. 다시 말해서 여기에는 2차 방정식의 근과 같거든요. 보이세요? 자, 그러면 2차 방정식의 근을 알파와 베타를 갖는다라는 소리는 x-알파, x-베타를 무조건 인수로 가져야 된다는 소리고요. 여기 앞에 뭐만 붙이면 돼요? 기울기만 붙이면 되죠. 는 y 이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래프 위에는 서로 다른 세 점을 줬을 때는 뭘 가지고 풀면 되겠다? 일반형을 가지고 풀어주면 되겠다. 그래서 좌표를 각각 넣어서 연립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네. 다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이야기들이고요. 그렇게 새로운 건 없을 겁니다.
자, 대신요. 여기에는 절대값이 기호가 포함되어 있는 함수 또는 이 그래프가요. 생각보다 니네들이 이제 1차, 2차 함수 그래프보다 좀 더 어려운 내용이 될 거고요. 여기에는 이건 시험 문제 그리고 활용에서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유형이니까 조금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절대값을 붙이는 방법이요. 총 4가지가 있어요. 됐습니까? 네. 자, 뭐 하나를 예를 들어볼게요.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됐나요? 그럼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친구는 x절편이 얼마예요? 2. x절편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y절편은요? 1이 되겠죠. 여길 지나는 직선 그래프 얘가 바로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1차 함수예요. 네. 그럼 여기에는 이 그래프에다가요 우리가 절대값을 붙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자, 첫 번째요. 여기에는 함수 전체에다 절대값을 붙여볼 거야. y는 절대값 2x 플러스 1. 자, 이렇게 한번 절대값을 붙여볼 수 있고요. 됐습니까? 자, 두 번째. x한테만 절대값을 붙여보고 싶어요. y는 2의 절대값 x 플러스 1 이렇게 x만 절대값을 붙이는 경우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세 번째 y한테만 절대값을 붙이고 싶어요. y 절대값 2의 x 플러스 1. 자, 그 다음 x랑 y랑 둘 다 절대값을 붙이고 싶어요. 네 번째 절대값 y에 2의 절대값 x 플러스 1. 자, 이렇게 절대값을 붙여서 식을 변형할 수 있는 케이스가 몇 가지 있다? 네 네 가지 있다. 근데 이렇게 줬을 때, 이렇게 줬을 때, 이렇게 줬을 때, 이렇게 줬을 때 각각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생각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일단 y는 절대값 2x 플러스 1부터 살펴봅시다. 자, 이 식 전체의 절대값이 붙었거든요. 그러면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생겼잖아. 여기에는 이 그래프에서요 뭐는 똑같이 잡힐 거예요? 2x 플러스 1 값이 뭐가 될 때? 양수값이 될 때는 그대로 잡힐 거예요. 네. 근데 여기에는 2x 플러스 1 값이 뭐가 되기 시작하면 마이너스가 되기 시작하면 여기에는 이 마이너스 값이 거꾸로 뭐로 잡혀야 돼? 플러스 값으로 잡히게 될 거거든요. 그렇다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클 때는 그래프가 그대로 설정이 되겠지만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을 때 다시 말해서 여기에는 이 값이 뭐가 될 때요? 마이너스. 음수가 될 때는 뭐가 붙습니까? 마이너스. 식 전체에 마이너스가 붙거든요. 그럼 여기에는 이 식 전체에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소리는 여기에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이 작아지는 이 그래프가 x축에 대해서 접힌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래프에서요 여기 전체 절대값이 붙으면요 그래프를 어떻게 설정하셔야 되냐면요 일단 y의 값이 양수인 건 그대로 그려요. 2분의 1보다 큰 쪽은 그대로 그릴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음수가 되는 이 지점 있죠? 여기에는 이 그래프는 x축으로 접어서 똑같이 올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바로 이 첫 번째 그래프가 됩니다. 네. 이해됐습니까? 무슨 얘기하는지? 네. 자, 그 다음 여기에는 두 번째 봅시다. 자, 이번에는 뭐만 붙이고 싶습니까? X. x의 절대값만 붙이고 싶거든요. 자,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요. 그래프는 지금 여전히 y는 여기에는 이걸 지나가는 그래프가 될 겁니다. 네. 자, 그럼 지금 보면 절대값 x가 붙었거든요. 절대값 x가 붙었다라는 소리는 x의 값이 뭐일 땐 상관이 없다. 양수일 땐 상관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네. x의 값이 양수일 땐 상관없고요. x의 값이 뭐가 돼버리면 음수가 돼버리면 얘는 마이너스가 생길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얘는 그래프가 x의 값이 양수일 땐 똑같이 2x 플러스 1을 지나요. 근데 여기에 x의 값이 음수가 되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 그래프로 바뀌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여기에는 이 그래프가 x의 값이 0보다 큰 여기 지점은 그대로 살아남아요. 됐죠? 네. 자, 그리고 x의 값이 0보다 이 작아질 때가 문제인데요. 여기에는 이 친구가 x의 값에 마이너스가 붙었다라는 건 얘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가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인 이런 형태의 모양이 잡힐 겁니다. 얘가 지금 두 번째예요. 네. 됐어요? 네. 자, 그 다음 여기에는 세 번째. 자, y에다 이번엔 절대값을 붙였거든요. y에다 절대값. 자, 그래프는 똑같아요. 자, y는 마이너스 2분의 1x라는 그래프 슝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자 일단 y의 절대값이 붙었으니까요. y가 양수인 범위까지는 그대로 그릴 거예요. y가 양수인 범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대로 그릴 겁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는 이 y가 마이너스 y가 될 거거든요. 네. y가 0보다 작아질 때는. 됐습니까? 자 그렇다는 소리는 여기에는 이 그래프가 x축에 대해서 대칭인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됐어요? 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 y는 2x 플러스 1 이렇게 x에도 절대값, y에도 절대값이 붙어서 생기면요. 여기에는 이 그래프는요. 일단 이렇게 생겼죠? 네. 자, 그 다음 그래프가 온전히 생기는 때는 x의 값도 양수고 y의 값도 양수인 몇 사분면에 있을 때입니까? 1사분면. 여기에는 이 친구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붙을 때도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붙어 있을 때도 있고 둘 다 마이너스 붙어 있을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에 따라서 그래프가 x축으로도 대칭되고 원점으로도 대칭되고 y축으로도 대칭인 이런 형태의 그래프의 모양이 잡혀요. 그러니까 1사분면에 있는 이 그래프만 살려놓고 얘를 x축에 대해서 접고 y축에 대해 접어서 그래프를 완성시키면 돼요. 아셨습니까? 네. 자 어쨌든 여기에는 이 그래프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에 나중에 배우는 평행이동 파트에 대해서 또는 대칭이동 파트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구체적으로 기억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방법론적으로 좀 외워볼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자 지금처럼 함수에 절대값이 붙어 있으면 그래프를 일단 그려놓고 얘가 양수인 값은 그대로 그리고 여기에는 음수인 값은 어떻게 한다? 그래프 자체를 올려. 들어 올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x의 절대값이 붙어 있으면 x가 양수인 1사분면에 잡혀있는 이 그래프를 그려놓고 여기를 y축에 대해서 한번 대칭 이동시킨다. 자, y의 절대값이 붙어 있으면 y의 값이 양수인 그래프를 그려놓고 얘를 x축에 대해서 한번 접는다. 그리고 x랑 y의 둘 다 절대값이 붙어 있는 경우는 1사분면에 있는 이 그래프 하나 그려서 x축에 대해서 y축에 대해서 원점에 대해서 접는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네. 아셨습니까? 무슨 얘기하는지? 네. 자, 그러면 이제 이차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만약에 어떤 함수인지 모르겠지만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 친구를 y는 fx라고 잡아볼게요. 됐나요? 네. 자 그러면 y는 fx에다가요 내가 한 번에 절대값을 다 붙여볼게요. 1번 자 y는 절대값 fx 여기에는 이 함수식에다가 전체적으로 다 그려볼 거거든요.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인 부분은 똑같이 잡혀요? 양수인 부분은 똑같이 잡히고 그리고 뭐만 올라간다? 음수인 부분이 접혀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에 절대값이 붙어있는 친구는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잡힙니다. 됐나요?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자, 두 번째는요, x한테만 절대값 붙여볼게요. y는 f에 절대값 x가 들어갔을 때.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얘는 뭐일 땐 똑같아요? 양수. x가 양수일 때 똑같아요. x가 0보다 큰 범위에선 똑같이 그래프가 그려져요. 됐나요? 네. 자 근데 음수일 땐 이 그래프가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니까 어떻게 된다? y축에서 대칭인 이런 형태의 모양이 잡힌다. 됐습니까? 무슨 얘기하는지? 네. 자 그 다음 세 번째 봅시다. 자 여기에는 이 세 번째가 자, 세 번째. 자, 이번에는 y에다가만 절대값을 붙여보고 싶어요. 그러면 y에다가만 절대값을 붙이면 y의 값이 뭐일 땐 똑같이 그려져요? 양수일 땐 똑같이 그려져요. 그러면 y가 양수일 때 여기랑 여기는 똑같이 그려져요. 자, 그리고 나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버리면 되거든요.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지금처럼 이런 노란색 모양이 잡힐 거예요. 네. 보입니까? 네. 자, 그 다음 맨 마지막으로요. x에도 y에도 둘 다 집어넣어 보고 싶어요. x에도 y에도 둘 다 절대값을 붙여보고 싶어요. 자, y도 그리고 x에도 둘 다 절대값이 붙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일단 어디 있는 그래프는 똑같이 그려요? 1사분면에 있는 그래프는 똑같이 그려요. 1사분면의 그래프 어디 잡혀요? 여기랑 그리고 어디 잡혀요? 여기는 똑같이 잡혀요. 네.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이 친구를 한번 x축, y축 원점으로 다 접을 거거든요. 네. 됐나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가 여기 이렇게 생길 거고요. 네.
됐죠? 이 친구를 y축에 대해서 적어버리면 여기 그려지고 여기 그려지고 여기 그려지고 여기 그려져요. 좋습니까? 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번, 2번, 3번, 3번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에 대해서 다 파악이 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식 전체에다 절대값을 잡았을 때 됐습니까? x만 절대값이 붙어있을 때 y만 절대값이 붙어있을 때 x, y에 둘 다 절대값이 붙어있을 때 이 그래프를 그리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아셨어요? 무슨 얘기하는지? 네. 그래서 1차 함수와 2차 함수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힘들지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처럼 절대값이 붙어있는 함수 같은 경우는 조금 난이도가 더 있습니다. 됐죠? 네. 자, 그 다음 가우스 함수인데요. 자, y는 x의 가우스 얘만 그냥 살짝 살펴볼게요. 네. 자, 아까 가우스 같은 경우는요. x의 값이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에 있을 때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있을 때 얘는 뭐로 잡힙니까 무조건? 마이너스 2로 잡혀요. 그 다음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0까지 있을 때는 무조건 마이너스 1로 0과 1 사이 있을 때는 무조건 뭐로? 0으로 1과 2 사이 있을 때는 무조건 뭐로? 1로 2와 3 사이 있을 때는 뭐로? 2로 결정되거든요. 맞습니까? 네. 다시 말해서 n과 그리고 x가 n 플러스 1 여기 사이에 있을 때는 가우스 x는 무조건 뭐로 잡힌다? n으로 잡힌다. 이런 설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단 형태의 모양이 잡혀요.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마이너스 2를 유지하고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마이너스 1을 유지해요. 0부터 1까지는 0, 1부터 2까지는 1, 2부터 3까지는 2 이런 식으로 계단형의 모양이 잡힙니다. 네. 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가우스는 사실 뭐 나오는 데도 있고 안 나오는 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자, 문제 빠르게 풀고 그 다음 정리하죠. 자, 필수의 1번 볼게요. 자, y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 그래프가요 오른쪽 그림과 같대요. 네. 그랬을 때 여기에는 cs 플러스 a 마이너스 b는 0이다를 4분면을 모두 찾으래요. 자, 일단 여기에는 이 친구에 대해서 그래프를 일단 일반형으로 되어 있는 걸 표준형으로 좀 고칩시다. 그럼 표준형으로 고치면 뭐 나와요? b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c 잡히죠. y는 뭐 나옵니까?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잡힐 거예요. 자, 여기에는 이 그래프 보니까요. 지금 여기서 파악할 수 있는 건 그래프가 점점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는 이 친구는 뭐다? 음수다. 마이너스 b분의 a가 지금 음수다라는 거 파악되고요. 자,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갔을 때 y 절편이죠. y 절편이 어디서 만나고 있습니까? 음수. 아래쪽에서 만나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b분의 c가 뭐일까? 음수입니다. 자, 그러면 b분의 a가 뭐고? 양수고 b분의 c가 뭐예요? 양수예요. 그러면 a, b, b, c 다 양수란 소리는 a, b, c의 부호가 다 모두 어떻다? 같다라는 거 확인이 돼요. 네.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에는 이 친구 그래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얘도 일단 표준형으로 바꿀 겁니다. ay는 마이너스 cx 플러스 b고요. 자, a로 나눕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cx 플러스 a분의 b가 잡혀요. 자, a, b, c가 부호가 지금 다 같은 상태거든요. 그럼 얘는 그래프가 기울기가 뭐 나와요? 음수. 그리고 y절편은 뭐 나와요? 양수. 자, 이렇게 부호를 결정할 수 있으면요. 자, 그래프가 일단 기울기가 음수니까 아래로 내려가면서요. 그리고 y절편이 뭡니까? 0보다 커요. 그러면 0보다 큰 상태에서 어떻게 된다? 내려간다. 그럼 몇 사분면 지날 거다? 1, 2, 4 지나간다. 3, 4분면은 지나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부호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네. 자, 두 번째 뭐죠? 자, fx가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그래프가 오른쪽 그린 것 같대요. 그랬을 때 다음 부호를 결정을 합니다. 자, 지금 여기에는 이 친구가요 아래로 볼록해요. 그럼 a의 값은 당연히 아래로 볼록해요, 위로 볼록해요? 아래로 볼록하니까 양수가 되죠. 자, 그 다음 여기에는 이 b 값은 뭐로 결정합니까? 다른 점. 여기에 있는 축의 위치로 결정하죠. 맞습니까? 네. 자, 아까 축의 방정식이 y는 뭐였어요? 마이너스 2a분의 b였어요. 네. 자, 그러면 여기에는 a와 b의 부호가 다르면요. 여기에는 최종 부호는 뭐가 돼요? 플러스. 양수가 돼요. 네. 그리고 a와 b의 부호가 같아 버리면 최종 부호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자, 지금 여기가 축이거든. 이 축이 지금 뭐 나와야 돼? 마이너스 나와야 돼. 축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소리는 a랑 b랑 부호가 어떻게 다르다.
같다 해야죠. 그래야지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 보이세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그래프가 y축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을 경우는 a랑 b랑 부호가 어때야 되고 같아야 되고 오른쪽에 있을 때는 a랑 b랑 부호가 어때야 된다? 달라야 된다. 그래서 a의 값이 지금 0보다 크니까 b도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돼. 자, 여기에는 c는 뭘 결정합니까? y 절편을 결정하겠죠. 그러면 여기에는 y 절편 마이너스. 뭐예요? 음수. 그러니까 c는 뭐예요? 마이너스. 0보다 작아요. 자, 그 다음 네 번째랑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요, x의 값에다 뭔가를 넣었을 때 그때 함수의 값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만들려면 x에다 뭐 집어넣으면 돼? 1 집어넣으면 돼. 다시 말해서 얘는 f의 1에 대한 함수의 값 물어보는 거거든요. 네. 자, f에다 1 넣어버리면 여기잖아요. 여기 있는 거 뭡니까? 양수죠. 그래서 얘는 0보다 어때요? 커요. 자, 그 다음 a-b 플러스 c를 만들고 싶으면 x에다 뭐 집어넣으면 돼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되겠죠. 맞아요. 얘는 f에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함수의 값이거든요. f에다 마이너스 1 넣으면 어디예요? 여기쯤 되겠죠. 네. 그럼 얘 뭐 나옵니까? 음수 나온다는 거 확인되죠. 있어요? 네. 자, 필수예제 3번 보죠. 자, 여기에는 이차함수 y는 2x의 제곱 그래프가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에는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 시켰더니 얘가 몇 콤마 몇을 지나는데요? 2,4. 자, 그러면 일단 y는 2에다가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 시켰으니까 x-1의 완제, 그리고 y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 시켰어요? a만큼. 그럼 플러스 a가 되겠죠. 네. 자, 얘가 지금 몇 콤마 몇을 지난다? 2,4. 2,4. 그럼 여기다 2,4 집어넣으면 뭘 껴줄 수 있어? a 값을 결정할 수 있겠죠. 자, 네. 2,4 집어넣읍시다. 그럼 4는 뭐 나와요? 2 2 플러스 a. A. 그래서 a가 뭐 나옵니까? 2. 2. 자, 그래서 결국 함수는요, y는 2의 x-1의 제곱 플러스 2다 라는 거 확인돼요. 네. 자, 그럼 여기에는 이 층의 꼭지점 몇 콤마 몇이에요? 1,2요. 그리고 축의 방정식은 1. x가 얼마일 때? 1. 1일 때. 그래서 얘가 p, 얘가 q, 얘가 K 4. 됐죠? 중3과야, 중3과. 네. 손잡힌 거 어려워. 자, 다음 필수예제 4번 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요, y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8이라는 그래프가 있고요. 그리고 y는 a x 마이너스 b 제곱의 그래프가 서로의 꼭지점을 이렇게 지나고 있대요. 네. 됐나요? 자, 그럼 여기에는 이 친구가 지금 뭐란 소리예요? 꼭지점이다. 그러면 여기에는 이 꼭지점은 이 그래프의 뭐와 같은데요? x 절편과 같거든요. 그럼 여기에는 이 친구 x 절편 뭡니까? 2x의 제곱 마이너스 8이 뭐가 되는 지점? 0이 되는 지점이요. 1로 묶을게요. x제곱 마이너스 4가 0이요. 그럼 2에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가 0이잖아. 그럼 얘가 마이너스 2고 얘가 뭐다? 2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친구는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다? 2,0이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이 친구는요,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에요? 이 친구는 꼭지점이 몇 콤마 몇입니까? 0 마이너스 8이잖아요. 아, 네. 그러면 여기에는 이 그래프도 몇 콤마 몇을 지나야 돼? 0 마이너스 8을 지나야 돼. 저희가 지금 몇 콤마? 2,0의 꼭지점. 그럼 b가 뭐란 소리야? 2란 소리죠. y는 a의 x 마이너스 2의 제곱인데 얘가 네. 지금 몇 콤마 몇을 지난다고? 0 0, 마이너스 8. 그럼 x에다 0, y에다 8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은 뭐 나와? a의 4 나오죠. 그럼 a는 뭐 나옵니까? 2, 마이너스 2 나오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그리고 b는 2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죠.